자, 이제 142페이지에 4번에 신주 발행비가 존재하는 경우 볼게요. 자, 신주 발행비가 존재하는 경우인데 이거는 사채 발행비가 존재하는 경우 배웠었죠? 예, 그거랑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자, 신주 발행비가 존재한다. 신주 발행비 존재하는 경우, 이때는 이제 분계가 어떻게 되느냐를 봐야 되는데, 요 신주 발행비라고 하는 거는 주식을 발행하면서 들어가는 각종의 비용들이 있어요. 이 주식 발행은 회사가 못해요. 금융기관한테 의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런 수수료, 그 다음에 주권 만드는데 또 종이 인쇄비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 그러한 각종의 비용들이 신주 발행 비용인데, 이 신주 발행 비용은 우리가 앞에서 배운 사채 발행비 있잖아요. 예, 그거랑 회계 처리의 흐름이 비슷해요.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신주 발행비는 주식의 발행가액에서 차감을 하면 되겠습니다. 주식의 발행가액에서 차감한다. 신주 발행비가 존재하면은 신주 발행비는 주식의 발행가액에서 차감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주식 한 주를 700원에 현금 발행하다. 주식 한 주를 700원에 현금 발행했다라고 할게요. 근데 주식의 액면 금액은 액면 500원이었다라고 할게요. 액면 500원인 주식 한 주를 700원에 현금 발행하면은 분계가 어떻게 되냐면요. 자, 차변에 현금이 700원이 들어와요. 현금이 700원 들어오고, 자, 이렇게 들어온 돈 중에서 액면 금액까지는 뭘로 잡아야 된다라고 했냐면요, 자본금. 자, 액면 금액이 얼마예요? 500원. 자본금 500원이 되고, 액면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얼마예요? 200원. 예, 그 금액만큼은 주식 발행 초과금 200원. 예, 이렇게 된다라고 했었죠? 자, 근데 만약에 신주 발행 비용이 있다. 자, 똑같이 한번 적어 볼게요. 위하고 주식 한 주를 700원에 현금 발행을 해요. 예, 주식 한 주를 700원에 현금 발행을 했는데 액면 500원 똑같아요. 액면 500원이고, 근데 단 신주 발행비 100원이 신주 발행비 100원을 현금으로 지출했다라고 할게요. 신주 발행비 100원 현금 지출했다라고 하면은, 자, 이때는 분계가 어떻게 되느냐. 자, 주식을 700원에 현금 발행했죠. 근데 신주 발행비가 100원이 나갔으면은 신주를 발행해서 들어온 돈은 700원이 아니라 얼마가 돼야 되겠어요? 100원을 뺀 600원이 들어온 거죠. 예, 신주 발행비는 주식의 발행가에서 뺀단 말이에요. 그럼 차변에 현금이 얼마가 들어온 거냐면요, 600원이 들어온 걸로 분계를 하셔야 되세요. 자, 이렇게 들어왔고, 들어온 돈 중에서 액면 금액까지는 뭘로 잡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본금. 액면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뭘로 잡아요?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잡으시면 되세요. 그래서 요 들어오는 돈 있잖아요. 들어오는 돈에서 빼면 돼요. 그럼 그만큼 뭐가 깎여요? 주발초가 200원이 아니라 얼마다라고 돼요? 100원이다라고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주 발행 비용이 있으면은 신주 발행 비용을 뺀 금액으로 돈 들어오고, 그 금액만큼 주식 발행 초과금이 깎여 내려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례 볼게요. 사례. 신주 발행비가 존재하는 경우에 사례인데, 자, 동그라미 1번에 주당 액면 금액이 500원인 주식 두 주를 주당 700원에 발행하고, 얼마가 들어와요? 두 주가 주당 700원이니까 1,400원이 들어오죠. 자, 근데 주식 발행 비용 100원을 제외하고 현금으로 납입받았다라고 돼 있죠. 신주 발행 비용이 100원이 나갔으니까 주식을 발행해서 들어온 돈은 1,400원에서 100원을 뺀 얼마가 들어온 거예요? 1,300원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사례 보시면은 첫 번째, 신주를 발행해서 들어온 돈 차변에 현금이 1,300원이 돼요. 자, 들어온 돈 중에서, 그러니까 여기에 뭘 뺀 금액이 들어온 거예요? 주식 발행 비용. 신주 발행 비용이 얼마예요? 100원이잖아요. 그 1,000원에서 여기 지금 두 주가 주당 700원에 발행된 거고, 신주 발행비가 100원이에요. 그럼 현금이 1,300원 들어온 거예요. 자, 들어온 돈 중에서 액면 금액까지는 자본금이에요. 그 액면 금액이 500원인 주식 두 주니까 자본금이 얼마가 돼요? 1,000원. 액면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얼마가 돼요? 300원. 300원만큼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례 두 번째 보시면은 주당 액면 금액이 500원인 주식 두 주를 주당 300원에 발행하고 주식 발행 비용 100원을 제외하고 현금으로 납입받았다. 그럼 주식을 발행해서 들어온 돈이 얼마냐면요. 두 주를 주당 300원에 발행했으니까 현금이 얼마가 들어와요? 600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신주 발행 비용이 100원이 있었으니까 뺀 금액으로 돈 들어오겠죠. 얼마가 들어오겠어요? 500원. 자, 들어온 돈 중에서 액면 금액까지는 뭘로 잡아야 돼요? 자본금이죠. 자, 자본금이 얼마예요? 액면 금액 500원인 주식 두 주니까 자본금이 1000원이죠. 예. 자본금은 1000원이고 액면 금액이 미달하는 금액이 얼마예요? 500원. 500원만큼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주 발행 비용이 있으면 신주 발행 비용을 빼면 돼요. 그냥 뺀 금액으로 돈 들어온다라는 거. 자, 끝까지 봤고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현물 출자 보겠습니다. 5번의 현물 출자. 자, 현물 출자가 있는데 자, 갑법인이 있어요. 이렇게 갑법인이 있는데 갑법인에 주주가 갑돌이가 있어요. 갑돌이가 이렇게 갑법인한테 돈을 넣어줘요. 뭐 돈을 700원 넣어줬다. 이 뭐 한 거예요? 투자한 거죠. 투자한 건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뭐 한다라고 하냐면요. 출자한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한다라고 했었죠. 출자라고 하는 거는 주주가 법인한테 자본금을 불입하는 행위를 출자한다 이런 말을 썼었죠. 아까 이거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럼 출자를 하면은 널 주인님을 임명하노라 하면서 뭘 발행해 준다라고 했어요? 주식을 발행해 준다라고 했어요. 자, 근데 얘는 지금 출자를 할 때 뭘로 출자를 했어요? 현금으로 출자했죠. 요거는 현금 출자예요. 근데 그 현금 이외에 현물로도 우리가 출자할 수 있어요. 투자를 할 때는 건물 이런 걸로도 투자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갖다 줘도 땡큐일 거 아니에요. 회사 입장에서는 투자금으로 받아줄 거 아니에요. 출자를 할 때 현금이 아닌 현물로 출자하는 거, 뭐 건물 같은 거 있잖아요. 건물 같은 걸로 출자하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요, 현물 출자다라고 합니다. 현물 출자. 현물로 투자를 하는 거를 현물 출자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갑법인 입장에서는 현금이 아닌 뭘로 받았어요? 현물. 그럼 차변에 현무료겠죠. 받은 거. 자, 받은 게 올 거니까 요 받은 거의 금액을 얼마로 잡아야 되느냐, 그게 관건이단 말이에요. 자, 요거는 받은 현물의 공정 가치를 주식의 발행 금액으로 한다라고 돼 있어요. 요 건물의 시가가 700원이었다라고 할게요. 시가가 700원이고 그 다음에 주식의 액면이 500원이었다라고 할게요. 액면 500원. 그럼 받은 현물, 건물이죠. 이 현물의 공정 가치가 주식의 발행 금액이 돼요. 그럼 건물 얼마짜리 받은 거예요? 700원. 자, 여기 이렇게 들어와요. 얘가 주식의 발행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현물의 공정 가치로 주식의 발행 금액을 한단 말이에요. 현물 출자의 경우에는 받은 현물의 공정 가액이 주식의 발행 금액이 된다. 주식의 발행 금액이 된다라는 거. 자, 받은 현물의 공정 가치가 얼마예요? 공정 가치하고 시가는 같은 말이라고 했었죠. 예, 공정 가치가 700원이니까 얘가 주식의 발행 금액이 돼요. 그럼 받은 것 중에서 받은 게 700원이죠. 700원 중에서 액면 금액까지는 뭘로 잡아야 돼요? 자본금. 그럼 자본금이 얼마가 잡혀요? 500원. 그 다음에 액면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얼마가 돼요? 200원. 요 금액만큼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잡으면 되겠습니다. 주발초 200원. 그래서 받은 현물의 공정 가치가 주식의 발행 금액이 되니까 얘의 공정 가치를 차변에 잡고 받은 것 중에서 액면 금액까지는 자본금, 액면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상단에 사례 볼게요. 사례 보시면은 주당 액면 금액이 500원인 주식 두 주를 발행하고 건물을 받았다라고 돼 있죠. 예, 그럼 차변에 뭐가 오겠어요? 건물이 오겠죠. 예, 건물.
예, 받은 것 중에서 액면 금액까지는 자본금, 액면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뭘로 잡아요?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잡아야 되는데 받은 게 지금 얼마짜리를 받았어요? 건물의 공정가액이 1,500원이다라고 돼 있죠. 1,500원인 거예요. 1,500원 중에서 받은 것 중에서 액면 금액까지는 뭘로 잡아요? 자본금, 액면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주식, 발행, 초과금인데 액면 금액이 500원인 주식 두 주니까 자본금이 얼마예요? 1,000원. 그다음 액면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얼마가 돼요? 5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물 출자, 현금 이외에 현물을 받은 경우에는 받은 현물의 공정 가치가 주식의 발행 금액이 된단 말이에요. 차변 쪽에 잡히는 그 현물은 공정 가치로 잡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설명을 다 드렸네. 주식 발행과 관련된 거는. 예, 주식 발행이 여러분들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와요. 자본 중에서는 거의 한 80% 나온단 말이에요. 요거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145페이지에 필수분계 연습이 있는데 그 필수분계 연습 1번부터 6번까지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145페이지에 필수분계 연습 1번부터 5번까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해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필수분기 연습 1번 보시면은 신주 100주를 주당 500원에 발행하고 납입금은 당좌입하다. 그럼 당좌입금 통장에 돈 들어오죠? 얼마가 들어왔냐면요, 5만 원이 들어와요. 지금 100주가 주당 500원 액면가액으로 발행했잖아요. 그럼 차변에 당좌입금 통장에 5만 원이 들어오고, 들어온 돈 중에서 액면금액까지는 뭘로 잡아야 돼요? 예, 자본금으로 잡으면 돼요. 자본금 5만 원. 2번에 신주 100주를 주당 700원에 발행하고 납입금은 당좌입하다. 그럼 당좌입금 통장에 돈이 얼마가 들어오냐면요, 100주가 주당 700원이니까 7만 원이 들어와요. 주식을 발행하면 돈이 들어오죠. 들어온 돈 중에서 액면금액까지는 뭘로 잡아요? 자본금, 액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잡으시면 되겠고, 3번에 신주 100주를 주당 300원에 발행하고 납입금은 당좌입하다. 그럼 당좌입금 통장에 돈이 얼마가 들어오냐면요, 3만 원이 들어와요. 100주가 주당 300원이니까 그럼 당좌입금 통장에 3만 원이 들어온 거고, 들어온 돈 중에서 액면금액까지는 뭘로 잡아야 돼요? 자본금, 액면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은 뭘로 잡아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잡으시면 되세요. 1, 2, 3번 보시면은 다 주식 발행한 거죠. 주식을 발행했더니 대변에 액면금액만큼 뭐가 증가하고 있나요? 자본금이 증가하고 있죠. 이렇게 자본금 증가의 줄임말을 뭐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증자한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하죠. 자, 4번에 신주 100주를 주당 900원에 발행하고 주권 인쇄비 및 증권회사 수수료 등으로 1,000원을 차감한 잔액이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그럼 100주가 주당 얼마에 발행되는 거예요? 900원. 네, 100주가 주당 900원에 이렇게 발행이 된 거예요. 그럼 얼마가 들어와요? 9만 원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9만 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신주 발행 비용, 증권회사 수수료 등으로 얼마가 나갔대요? 1,000원이 나갔다잖아요. 그럼 신주 발행 비용은 주식의 발행 금액에서 어떻게 하면 돼요? 빼면 되겠죠. 빼면은 얼마가 들어와요? 89,000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 신주 발행 비용이 있으면은 신주 발행 비용을 뺀 금액으로 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89,000원이 들어왔고, 들어온 돈 중에서 액면금액까지는 자본금, 액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뭘로 잡아요?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5번에 신주 100주를 주당 900원에 발행하고 납입금은 전액 당좌예금에 입금되었고 주권 인쇄비 및 증권회사 수수료 등으로 1,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럼 당좌예금 통장에 100주가 주당 900원에 발행이 됐으니까 얼마가 들어오냐면요, 자, 당좌예금 통장에 100주가 주당 900원이니까 9만 원이 이렇게 들어오죠. 자, 9만 원이 들어왔어요. 당좌예금 통장에. 자, 9만 원이 들어왔고 100주 곱하기 한 주당 900원에서, 자, 근데 신주 발행 비용으로 얼마가 나갔대요? 1,000원이 현금으로 지급되었다라고 돼 있죠. 그럼 현금으로 나갔으니까 대변에 현금 1,000원 이렇게 분개하면 되겠죠.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신주 발행 비용이 돈이 보통예금 통장에 들어오고 신주 발행 비용도 보통예금 통장에서 나간 건데, 5번 같은 경우에는 주식 발행에 대한 발행 금액이 당좌예금 통장에 들어왔고 신주 발행 비용은 뭘로 나간 케이스예요? 현금으로 나간 케이스단 말이에요. 그럼 순수하게 들어온 돈은 얼마다라고 보셔야 되세요? 89,000원이죠. 자, 89,000원. 자, 이렇게 들어온 금액 89,000원 중에서 액면금액까지는 뭘로 잡아야 돼요? 자본금. 액면금액이 얼마가 돼요? 액면금액이 100주 곱하기 500원에서 5만 원. 그 다음에 액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얼마예요? 39,000원. 요거만큼은 뭘로 잡으면 돼요? 주식, 발행, 초과금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예, 들어온 돈 중에서 액면금액까지는 자본금, 액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주발초. 4번이나 5번이나 비슷한 문제예요. 비슷한 문제인데 얘는 신주 발행 비용이 보통예금 통장에 들어와서 보통예금 통장에서 나갔으니까 뺀 금액으로 된 거고, 얘는 주식 발행 금액이 당좌예금 통장에 들어온 거고 신주 발행 비용은 현금으로 나갔잖아요. 대변에 현금으로 나간 걸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신주 100주를 발행하고 공정가치 7만 원의 토지를 현물 출자받았다. 현물 출자라고 하는 거는 주식 발행에 대한 대가로 현물을 받는 걸 이야기하죠. 얼마짜리 받은 거예요? 7만 원짜리. 그럼 차변에 토지가 오겠죠? 토지 받은 거니까. 토지 7만 원. 자, 받은 것 중에서 액면금액까지는 뭘로 잡아야 돼요? 자본금, 액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뭘로 잡아요?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잡아요. 그럼 액면금액, 자본금은 얼마가 잡혀야 돼요? 신주 100주가 액면가액이 500원이니까 자본금은 5만 원이 잡히죠. 5만 원. 100주 곱하기 500원이니까 액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뭘로 잡아야 돼요? 주식,
발행 초과금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번까지 문제가 신주 발행과 관련된 문제였고, 자, 이제 앞에 페이지로 가볼게요. 143페이지 주식의 소각, 주주와의 거래 두 번째 주식의 소각을 보겠습니다. 143페이지. 자, 칠판 좀 지우고 볼게요. 자, 주식의 소각이 있는데, 주식을 소각하는 거는 주식을 태워버리는 걸 이야기해요. 자, 근데 주식의 소각은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시험에 거의 안 나오거든요. 근데 개정 과목은 나오니까 일단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주식의 소각이 있는데, 주식 발행을 배웠죠. 주식을 발행하면은, 예를 들어서, 주식 한 주를, 700원에 현금 발행하다. 주식 한 주가 액면가액이 500원이었다라고 할게요. 액면 500원. 그럼 주식을 발행했더니 이 자본금 있잖아요. 자본금. 자본금 부분에 주식 한 주 곱하기 액면 금액 얼마래요? 500원. 그래서 자본금이 얼마가 증가가 돼요? 500원이 증가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주식을 발행하면은 뭐가 증가가 됐어요? 자본금이 증가가 됐죠. 무조건이에요. 주식 발행하면은 액면 금액만큼 자본금이 증가가 돼요. 그러면은 여기 주주가 있어요. 갑법인에 주주 갑돌이가 있었던 거예요. 자, 갑돌이가 이렇게 했는데 주식을 주고 돈을 주고 뭘 받아왔어요? 예, 주식을 받아온 거잖아요. 주식. 자, 근데 갑돌이가 더 이상 주주하기 싫대요. 난 너네 회사 주주하기 싫어. 이제 투자 안 할래. 투자금을 뺏어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투자를 안 한다 라고 하면서 가지고 있는 주식을 도로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주주 안 할래 이렇게 하면은 이 주식을 있잖아요. 반납을 해야 돼요. 갑법인한테. 반납을 하고 갑법인은 받아온 주식을 태워버려요. 태워버리고 그 다음에 갑법인 내에 갑돌이에 대한 몫이 있을 거예요. 그 몫을 줘버려요. 얘한테. 예, 돈을 준단 말이에요. 예, 이게 감자예요. 감자. 주식 소각은 주식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주식을 태워버리는 거. 그러니까 요걸 태워버렸다. 자, 태워버리면 뭐가 날아가요? 주식을 태워버리면 자본금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을 발행하면 뭐가 증가해요? 자본금이 증가하는 걸 알 수 있죠. 예, 왜냐하면 주주한테 돈 받은 거니까. 주식을 태워버리면은 자, 갑돌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도로 갑법인한테 반납하고 갑법인은 그 주식을 바로 태워버린 거단 말이에요. 그럼 주식을 태워버리면은 이 주식에 있는 액면 금액이 날아가 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본금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그럼 차변의 자본금 빠져나가요. 얼마짜리예요? 500원이죠. 자, 그래서 주식을 태워버리면 뭐가 감소한다라고요? 자본금이 감소. 주식을 발행했을 때는 뭐가 증가했어요? 자본금이 증가했었죠. 그래서 주식을 소각했으니까 자본금이 감소가 돼요. 자본금 감소는 차변에 빠지죠. 자, 그 다음에 얘의 몫이 있을 거예요. 이 몫이 최초에는 얘가 700원 넣었잖아요. 근데 이 돈의 가치가 계속 바뀌어요. 회사가 장사가 잘 되면 늘어났을 거고 회사가 장사가 안 됐으면 이게 줄어들었을 거단 말이에요. 투자금이. 그래서 몫을 만약에 800원 줘서 보냈다 라고 하면은 500원짜리 주식 태우면서 주주한테 얼마 준 거예요? 800원 준 거죠. 요거는 이익 난 거예요. 손해본 거예요. 500원인데 액면 500원짜리 주식 태우면서 돈을 800원이나 줬으니까 얼마만큼 손해본 거예요? 300원. 예, 요거는 뭐가 되냐면요. 감자 차손이다 이런 말을 써요. 우리가 자본금 감소의 줄임말 요걸 뭐라고 하냐면요. 감자다라고 하거든요. 감자. 그래서 감자를 시키면서 자본금을 감소시키면서 주주하고 거래하면서 손해본 거다라고 해서 감자 차손 요런 개정 과목을 쓰고 만약에
주식을 태워요. 500원짜리. 태우면은 자본금이 감소하겠죠. 요 대가로 300원만 줬다라고 할게요. 500원짜리 주식 태우면서 300원밖에 안 준 거니까 요거는 이익 난 거단 말이에요. 이거는 계정 과목이 뭐가 되냐면요. 감자 차익이다라는 계정 과목을 써요. 이건 주식을 태우면서 나온 이익이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 얘는 계정 과목이 성격이 뭐냐면요. 자본잉여금이에요. 왜냐면은 주주하고 거래하면서 남겨먹은 잉여금이기 때문에 자본잉여금으로 분류를 해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주주하고 거래한 건데 자본금도 아니고 자본잉여금도 아닌 거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뭘로 분류한다라고 했냐면요. 자본 조정으로 분류하겠습니다. 자, 거기 143페이지 계속 볼게요. 사례 볼게요. 예, 주식의 소각 사례인데 동그라미 1번에 액면 금액 500원인 주식 10주를 300원에 현금으로 매입하여 소각하였다. 그럼 액면 금액 500원인 주식 10주를 300원에 현금으로 매입하여 소각을 했으니까 주식을 소각하였다. 이런 말이 나오면 무조건 자본금이 없어져요. 예, 자본금의 감소는 어디로 빠져요? 차변에 자본금이 얼마가 빠지냐면요. 10주가 액면 금액 500원이니까 5,000원이 빠져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대가로 현금을 줬는데 현금이 10주가 주당 얼마래요? 300원에 현금으로 매입하여 소각하였으니까 대변에 현금 3,000원이 빠져요. 5,000원짜리 주식 태우면서 3,000원이 나간 거죠. 2,000원만큼 뭐가 되냐면요. 주식을 태우면서 나오는 이익이다라고 해서 감자 차익, 예, 이런 계정 과목을 쓰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 보세요. 액면 금액 500원인 주식 10주를 700원에 현금으로 매입하여 소각하였다. 주식을 소각하면 무조건 자본금이 날라가요. 자본금이 얼마가 날라가냐면요. 액면 금액 500원인 주식 10주니까 5,000원이 날라가요. 차변에 자본금 5,000원이 날라가고, 자, 그 대가로 얼마를 줬냐면요. 10주가 주당 700원에 현금으로 매입하여 소각하였으니까 7,000원이 나가요. 대변에 현금 7,000원. 그럼 5,000원짜리 자본금 태우면서 7,000원이 나갔으니까 얼마만큼 손해본 거예요? 2,000원. 2,000원만큼은 주식을 태우면서 나오는 손실이다라고 해서 감자 차손으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감자 차익, 감자 차손 요 계정 과목만 좀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감자 차익은 자본잉여금이고 감자 차손은 자본조정이다. 감자 차익은 주주하고 거래하면서 남겨먹은 잉여금이니까 자본잉여금이고, 감자 차손은 주주와의 거래인데 자본금도 아니고 자본잉여금도 아닌 거니까 자본 조정으로 분류가 돼요. 그리고 마이너스 느낌 나는 거 있잖아요. 마이너스 느낌 나는 자본은 전부 다 자본 조정이단 말이에요. 교재 그게 앞에 보세요. 141페이지 그 자본거래 표 보세요. 자, 그 표 보면은 1번에 자본금이라고 돼 있죠. 그 자본금은 정의에 가운데 액면 가액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예,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액면 금액만큼만 뭘로 잡냐면요. 자본금으로 잡는 거예요. 자본금. 자, 그다음에 그 종류에 봤더니 아니. 이번에 자본잉여금 보세요. 자본잉여금의 정의는 끝에 줄에 봤더니 자본을 증가시키는 잉여금이다라고 돼 있죠. 예, 그거 알아두시고 종류의 주발초, 감자 차익이 들어가 있죠. 다 플러스 느낌 나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자본 조정은 정의의 끝에 줄에 보시면은 자본금이나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할 수 없는 항목, 그게 자본 조정이 되고, 종류에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감자 차손 같은 게 있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저기 이제 마지막 주주와의 거래 마지막 거기 143페이지에 3번에 자기 주식의 회계 처리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 주식의 회계 처리만 보면 되는데, 주주와의 거래. 자, 요 분계도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자기 주식에 대한 회계 처리를 보겠습니다. 자기 주식. 이 자기 주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요 갑법인이 있다라고 할게요. 이 갑법인의 주주가 A도 있고
요 B도 있고 요 C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A가 더 이상 이제 주인하기 싫은 거예요. 이 회사. 주인하기 싫어서 지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갑법인한테 반납을 해요. 자, 그러면 갑법인은 자기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일단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단 말이에요. 그거를 자기 주식이다라고 해요. 아까 우리가 소각 배웠죠. 그 주식의 소각. 소각은 이렇게 주주로부터 주식을 사오자마자 바로 태워버리는 게 소각이에요. 근데 지금 보는 거는 바로 태우는 게 아니에요. 갑법인이 이렇게 주주한테 가져온 주식을 있잖아요. 일단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주식을 뭐라고 하냐면요. 자기 회사가 발행한 주식이다라고 해서 자기 주식이다라고 합니다. 그럼 자기 주식을 사요. 취득을 하죠. 자, 취득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두 가지 뭘 할 수 있냐면요. A는 더 이상 주주가 아니죠. 주주가 아니고 이제 다른 제3의 주주를 구할 수가 있어요. 제3의 주주 D한테 다시 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식을 소각할 수가 있어요. 매각할 수 있어요. 매각.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기 주식을 다른 사람한테 다시 팔 수도 있고, 혹은 B하고 C가 둘만 있으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A가 없으니까. 그래서 갑법인이 가지고 있는 자기 주식을 그냥 태워버리자, 이렇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소각, 자기 주식, 소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식에 대한 회계 처리는 크게 세 가지가 나와요. 일단 사요. 취득에 대한 게 나오고, 취득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매각, 파는 거, 그 다음에 소각,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 소각은 별로 안 중요해요. 시험에 안 나와요. 절대로 안 나와요. 몰라도 되고, 자기 주식을 취득하고 자기 주식을 매각하는 요 두 가지 분계 있잖아요. 요 두 가지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요 소각은 나중에 세무 2급에서 배우시고, 취득과 매각에 대한 분계, 요것만 아시면 돼요. 자, 그럼 먼저 자기 주식을 취득했을 때를 설명을 할 건데, 그거 하기 전에 여러분들 이 자기 주식에 대한 거는 두 가지 원칙을 좀 지키세요. 회계 처리할 때는 자기 주식을 자산으로 보고 회계 처리하라. 자산으로 보고 회계 처리하고, 그 다음에 계정을 분류할 때는 자기 주식을 자본으로 보고 분류해라. 자본으로 보고 분류하라. 이 두 가지 원칙을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식에 대한 학설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기 주식을 자산으로 보는 학설이 있고, 자기 주식을 자본으로 보는 학설이 있단 말이에요. 자산으로 보는 학설은 그 분개할 때 따르고 있고, 계정을 분류할 때는 자기 주식을 자본으로 보고 분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뭘 잘해야 되냐면요. 분개 잘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분개부터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취득했을 때, 자, 예를 들어서 자기 주식 두 주를 액면 500원이에요. 액면 500원. 두 주를 주당 700원에 현금으로 매입하다. 현금 매입. 자, 자기 주식 두 주를 주당 700원에 현금으로 매입했다. 액면 500원. 자, 분개하는 거죠. 분개는 자기 주식을 뭘로 보고 분개하면 되냐면요. 자산으로 보고 회계 처리하면 되세요. 그래서 그냥 자산 구입한 거예요. 단기 매매 증권하고 똑같이 회계 처리하세요. 그냥 자산 산 거예요. 자산의 증가는 어디에 와요? 차변이죠. 자기 주식은 다른 게 뭐냐면요. 단기 매매 증권은 이게 하다 보면 막 이렇게 헷갈려 하시는데, 단기 매매 증권은 남의 회사 주식을 산 거예요. 자기 주식은 자기 회사 주식을 자기가 사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주식이에요. 그럼 차변에 자기 주식이라고 하는 개념 과목이 와요. 자기 주식. 얼마 주고 샀어요? 두 주를 주당 700원. 1,400원 주고 산 거예요. 여러분들 액면 금액은 여기서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낚시. 낚이지 마세요. 자기 주식에서는 샀을 때 액면 금액이 전혀 영향을 안 미쳐요. 그 다음에 대변의 현금 1,400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취득했을 때는 그냥 상금액으로 잡으시면 되겠고, 이 차변 쪽에 잡히는 자기 주식 있잖아요. 이거는 계정의 분류가 자본 조정으로 분류가 돼요. 왜 그러느냐? 이유는 나중에 좀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좀 넘어가고 그냥 외우세요. 이유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고 그냥 외우는 게 장땡이에요. 외울 필요도 없어요. 프로그램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지금 계정 분류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자기 주식 이렇게 쳐보면은 자본 조정으로 분류가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계정 체계에 들어가면은. 자, 이제 팔아요. 매각했을 때 분개.
자, 매각. 자, 첫 번째. 자, 700원에 취득한 자기 주식을 700원에 취득한 자기 주식을 900원에 현금 매각하다. 자, 700원에 취득한 자기 주식을 900원에 현금 매각하면 얼마를 남겨 먹는 건가요? 200원 남겨 먹는 거죠. 그럼 차변에 있는 자기 주식을 어디로 빼야 되냐면요. 팔았으니까 대변에 빼요. 대변에 자기 주식 700원을 빼요. 빼고 얼마를 받은 거예요? 900원에 현금 매각했으니까 차변에 현금 900원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700원에 산 거를 900원에 팔았으니까 차변에 있는 자기 주식을 대변에 떨고 차변에 현금이 얼마가 오는 거예요? 900원. 그럼 700원짜리를 900원에 팔았죠? 얼마 이익 나는 거예요? 200원 이익 나는 거죠. 200원 이익 나는 걸 뭐라고 하냐면요. 자기 주식을 팔아서 나오는 이익이다라고 해서 자기 주식 처분 이익 200원. 예,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00원짜리 자기 주식을 900원에 팔아서 나오는 이익이다라고 해서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이 단기 매매증권하고 분개 똑같아요. 단기 매매증권 팔면은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이 나오잖아요. 자기 주식을 팔았죠. 700원짜리를 900원에 팔았으니까 얼마만큼 이익 난 거예요? 200원만큼 이익 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를 하나만 더 들어볼게요. 자, 700원에 취득한 자기 주식을 700원에 취득한 자기 주식을 500원에 현금 매각하다. 500원에 현금 매각했다. 그러면은 700원에 산 거니까 차변에 자기 주식이 얼마다라고 잡혀 있었겠어요? 700원. 그럼 대변에 자기 주식 700원을 빼요. 빼고 얼마에 팔았어요? 500원. 차변에 현금이 얼마가 들어와요? 500원. 그럼 700원짜리를 500원에 팔았으니까 이익 나요? 손해봐요? 자, 대변에 자기 주식 700원이 빠졌죠? 차변에 현금 500원이 들어오죠? 그러면 700원짜리를 500원에 팔았으니까 얼마만큼 손해봐요? 200원. 200원 손해보는 걸 뭐라고 하냐면요. 자기 주식을 팔아서 나오는 손실이다라고 해서 자기 주식 처분 손실 200원. 예, 이런 식으로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주식 파는 분개예요. 예, 주식 매각하는 분개로 하시면 되는 거고. 자, 근데 제가 아까 설명할 때 계정의 분류는 뭐라고 했어요? 자기 주식을 자본으로 보고 분류하라고 했었죠. 이게 분개를 해놓고 봤더니 누구와의 거래예요? 주주와의 거래잖아요. 주주하고 거래하면서 이익을 남겨 먹는 거는 말이 안 돼요. 제가 저희 학원이 주주단 말이에요. 제가 저희 학원을 상대로 물건 팔아서 이익 남겨 먹는다. 그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뭘로 분류가 돼야 되냐면요. 자본 잉여금으로 분류가 돼야 돼요. 주주와의 거래로 인하여 남겨먹은 잉여금이기 때문에 손익계산서 항목이 아니라 이익 난 게 아니라 자본 잉여금으로 분류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 주주와의 거래로 인한 거인데 자본금도 아니고 자본 잉여금도 아닌 거는 뭘로 분류한다라고 했어요? 자본 조정으로 분류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얘는 자본 조정으로 분류가 돼야 되겠습니다. 이 플러스 자본은 자본 잉여금, 마이너스 자본은 자본 조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교재 볼게요. 교재 그 옆에 페이지 144페이지 자기 주식이 취득 보세요. 자기 주식이 취득. 자, 거기 보시면은 자, 자기 주식을 취득할 때 지불한 금액을 자기 주식의 취득 원가로 기록. 그 취득할 때는 어떤 금액으로 기록한다라고요? 취득 원가로 기록을 해요. 그냥 주식 산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그럼 그 분개 보세요. 사례. 자기 주식 10주를 주당 700원에 현금으로 취득하였다. 액면가액은 500원. 액면가액 신경 쓸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럼 차변에 자기 주식 7,000원, 대변에 현금 7,000원. 그렇게 분개하면 되겠죠? 자, 이번에 자기 주식의 처분이 있는데 사례의 첫 번째 거 보시면은 주당 700원에 취득한 자기 주식 5주를 주당 900원에 현금으로 처분하였다. 그럼 700원에 취득한 자기 주식 5주니까 차변에 자기 주식이 얼마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3,500원이다라고 되어 있었죠. 예, 그걸 대변에 빼요. 대변에 자기 주식 3,500원을 빼고, 자, 얼마를 받았어요? 5주가 주당 900원에 팔았죠. 그럼 현금이 얼마가 들어와요? 4,500원. 그럼 3,500원짜리를 4,500원에 팔았으니까 얼마 이익 나는 거예요? 1,000원. 1,000원만큼 자기 주식 처분 이익으로 잡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주당 700원에 취득한 자기 주식 5주를 주당 500원에 현금으로 처분하였다. 그러면은 대변에 자기 주식이 얼마가 빠지냐면요. 3,500원.
자, 그 다음에 현금이 얼마 받았냐면요. 5주를 주당 500원의 현금으로 처분하였으니까 2,500원이 받았어요. 차변의 현금 2,500원. 그럼 3,500원짜리를 2,500원에 팔았으니까 얼마만큼 손해보는 거예요? 1,000원. 1,000원만큼 자기주식 처분 손실로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 자기주식 처분이익이나 자기주식 처분 손실은 이익이나 손실을 난 게 아니에요. 손익계산서 항목이 아니라 누구와의 거래예요? 주주와의 거래이기 때문에 자본 잉여금이랑 자본 조정으로 분류가 된다. 예, 그것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3번에 자기주식의 소각이 있죠? 예, 그건 됐어요. 안 봐도 돼요. 자, 앞에 저기 141페이지 보세요. 자본거래. 자, 거기 141페이지 보시면은 자본금은 액면가액, 그 다음에 이번에 자본 잉여금의 종류 보세요. 주발초, 감자차익, 자기주식 처분이익 있죠. 이 세 가지 다 배웠죠? 이 계정을 분류하는 거는 시험에 상당히 잘 나와요. 근데 잘 나와도 뭘 찾으면 나와 있어요? 프로그램 찾으면 답이 나와 있다라고 했었죠. 자, 자본조정. 자본조정의 종류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감자차손, 자기주식 처분 손실 있죠. 자기주식 처분 손실까지 해서 배웠죠. 다 느낌이 무슨 느낌이에요? 마이너스 느낌이죠.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자기주식. 자, 자기주식. 그 다음에 여기 아까 배웠던 거. 이거 왜 그런지는 이유는 크게 몰라도 되니까 그냥 외우세요. 외우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죠. 프로그램 보면 답이 있어요. 미교부 주식 배당금. 됐어요. 배당건설이자 됐어요. 넘어가세요. 예. 넘어가시고. 자, 이렇게 해서 다 끝냈고, 오늘 145페이지의 필수분기 연습 보세요. 145페이지의 필수분기 연습. 거기 6번부터 11번까지는 집에서 숙제로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예, 필수분기 연습 6번부터 11번까지 숙제로 부탁드리고, 자, 그 다음에 실전 연습 문제. 여러분들 교재에 실전 연습 문제 몇 페이지냐면요. 465페이지 있잖아요. 465페이지 1번부터 6번까지만 좀 풀어오세요. 465페이지 1번부터 6번까지만 좀 풀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오시면은 여기 있는 문제들을 풀면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